잘 도착하셨나요? 생각보다 가우디 건물처럼 보이지 않고 현대식 건물 같죠? 이 건물은 구엘 궁전 또는 구엘 저택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구엘 남작과 가우디가 만국 박람회를 계기로 만나게 되었다고 했죠. 이 구엘 저택은 구엘 남작이 가우디에게 공식적으로 의뢰한 초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구엘 남작은 단순히 화려하기만 한 저택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모티브가 담긴 저택을 원했다고 합니다. 물론 구엘 남작의 과시욕이 목적이기도 했는데요. 이 건물은 1886년에 짓기 시작해서 1888년에 외부까지 완공을 끝냅니다. 1888년에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만국 박람회가 있었거든요. 성공한 귀족이자 상인임을 과시하고 싶었던 구엘 남작은 천재적인 건축가라고 생각했던 가우디에게 독특하고 고급스러운 연회용 주택을 지어달라고 의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1888년 만국 박람회 때는 합스부르크의 여공작, 이탈리아의 왕 훔베르토 1세, 미국의 클리블랜드 대통령도 이 저택에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 외관을 보시면 다른 가우디 건물들은 엄청 화려한 색과 장식물들로 가득한데 이 건물은 그렇지 않죠. 이건 이유가 다 있는데요. 원래 지금의 구엘 저택 주변은 19세기까지만 해도 노동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슬럼가였다고 합니다. 가우디는 구엘 저택이 그런 불안한 환경 한복판에 지어지다 보니 외관은 소박하지만 내부를 매우 화려하게 설계했던 거죠. 물론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사회초년생 가우디의 초기 작품이라 기존 귀족들의 저택 양식을 그대로 가져온 영향도 있습니다. 실제로 바르셀로나에 있는 피카소 미술관도 이런 양식으로 지어졌던 귀족 저택을 개조해서 미술관으로 사용 중이거든요. 혹시 방문하시면 이 점 기억해 두셨다가 살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가우디의 초기작 구엘 저택 외관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내부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엘 저택 앞은 도로가 좁아서 실제로 보시면 아래에서 쭉 올려다볼 수밖에 없는데요. 혹시 설명드리는 것들이 잘 안 보이시면 화면을 보시면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엘 저택에서 가장 먼저 시선을 잡아끄는 건 역시 정문 사이에 있는 철 세공 장식인데요. 카탈루냐를 나타내는 문양 위에는 불사조가 앉아 있습니다. 이 문양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스페인의 역사를 살짝 살펴봐야 합니다. 너무 길어질 수 있는 이야기라 살짝만 들려드릴게요. 우선 15세기 정도로 거슬러 올라가 보시죠. 그때 여기 스페인은 여러 나라로 쪼개져 있었는데요. 바르셀로나 지역은 아라곤이라는 왕국이 있었고요. 지금 스페인의 수도인 마드리드가 있는 중앙지역은 카스티아라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왕국을 통일하는 위대한 스페인의 여왕이 있었는데요. 그 여왕의 이름은 바로 이사벨 1세였습니다. 바로 콜럼버스를 후원해서 신대륙을 발견한 그 여왕이죠. 그런데 이 여왕은 두 왕국의 통일을 어떻게 했을까요? 카스티아의 공주 신분이던 이사벨 1세와 아라곤의 왕 페르난도 2세가 결혼을 하면서 합쳐진 겁니다. 이것도 좀 사연이 많은데요. 우선 여기에서는 그 사연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너무 길어지거든요. 아라곤 왕국은 두 왕국이 통합되고 나서 자치권만큼은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 카스티아 왕국이 훨씬 부강했거든요. 그런데 신대륙이 발견되면서 페르난도 2세도 카스티아로 옮겨가 버립니다. 페르난도 2세가 카스티아로 옮겨가고 시간이 흐르다가 카탈루냐 지방이 자치권을 잃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생기는데요. 이 사건은 200년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발생합니다.
이 1700년대 초에는 스페인에서 왕위 계승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에 스페인에는 카를로스 2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후계자 없이 죽게 되면서 스페인 왕위 자리가 비어버리게 됩니다. 이 먹음직스러운 스페인 왕위를 두고 프랑스와 오스트리아가 내가 왕이다 이러면서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카탈루냐는 프랑스 바로 옆에 있어서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줄을 잘못 선 겁니다. 10년 정도 지속된 전쟁은 결국 프랑스의 승리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때부터 카탈루냐는 자치권을 박탈당하고 스페인의 한 도시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이 카탈루냐 지방의 역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어쨌든 이런 역사적 이유 때문에 아라곤 왕국이 있던 카탈루냐 지방은 민족주의적 성향이 매우 강한 지방입니다. 가우디의 후원자 구엘도 전형적인 카탈루냐 민족주의자였죠. 그래서 구엘 저택에 방문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민족주의자거나 기득권층인 보수주의자들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드디어 구엘 저택 앞에 상징물의 의미를 설명드릴 타이밍이 왔습니다. 카탈루냐를 상징하는 카탈루냐의 문장 위에 불사, 영생을 의미하는 불사조가 앉아있죠. 바로 카탈루냐여 영원하라. 딱 이런 의미인 겁니다. 카탈루냐 민족주의자들에게는 아주 마음에 드는 상징물이었겠죠. 그럼 이어서 양쪽 철문을 보실까요? 뱀이 또아리를 튼 것처럼 그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데요. 저건 실제로 뱀입니다. 바닥 쪽을 보시면 뱀이 입을 벌리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센스 있는 가우디는 문에 구엘의 이니셜을 새겨놨는데요. 구엘의 풀네임이 에우세비 구엘이거든요. 첫 글자가 E와 G죠. 양쪽 문에 하나씩 이니셜을 새겨놓은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에 E가 있고요. 오른쪽에 G가 있죠. 참 센스 있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건 가우디가 금속으로 이런 복잡한 디자인을 할 수 있었던 건 어린 시절 공방에서 아버지의 세공 작업을 보고 그렇게 자란 가우디의 어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겁니다. 그리고 양쪽 대문이 엄청 큰데요. 이건 귀빈들이 왔을 때 마차도 들어갈 수 있게 크게 만든 겁니다. 저택 안까지 마차를 타고 들어와서 내릴 수 있도록 설계한 거죠. 그래서 내부에 입장해 보시면 바퀴와 말발굽 소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장엽송 나무로 만든 마차 전용 도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쭉 위를 올려다 보시겠습니다. 건물 맨 위에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 뱀처럼 꼬여있는 숫자가 보이시죠? 저건 1888년을 나타낸 겁니다. 바로 이 건물이 지어진 해이자 바르셀로나 만국 박람회가 열린 1888년을 기념해서 새겨놓은 거죠. 이어서 숫자 바로 위에는 가우디의 유명한 상징으로 알려진 열매 모양의 굴뚝이 보이실 겁니다. 저건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던 가우디가 카톨릭에서 영생, 불멸을 의미하는 사이프러스 나무의 열매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굴뚝입니다. 당시 건축가들이 일반적으로 옥상에는 신경 쓰지 않던 반면에 가우디는 옥상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던 건축가였습니다. 아래에서 보시면 몇 개 보이지 않지만 옥상에 올라가면 20개나 되는 굴뚝이 있는데요. 이 굴뚝은 과일 모양도 있고 아라베스크 양식의 문양이 들어가 있는 굴뚝도 있고요.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 굴뚝, 이렇게 정말 다양한 모양이 있습니다. 재료도 여러 가지를 사용했는데요. 유리, 대리석, 도자기, 벽돌 같은 다양한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가우디의 건축 양식은 건축의 영감을 자연에서 가져오던 가우디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미적 요소도 살리면서 당시에 중요했던 난방을 위한 굴뚝의 기능성까지 잘 살린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우디만의 특징, 바로 트렌카디스 기법이라고 불리는 타일을 잘게 쪼개서 붙인 기법인데요. 트렌카라는 말이 카탈루냐어로 잘게 쪼개다 라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이름이 직관적이죠. 가우디는 이곳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건축물에서 이 트렌카디스 기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타일을 쪼개서 붙이면 몇 배는 힘들 텐데 가우디는 왜 이런 기법을 사용을 했을까요? 이건 가우디의 자연 친화적인 건축 철학 때문인데요. 여기 구엘저택은 위험 넘치는 고급스러운 주택으로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조금 덜하지만 조금 후에 가보실 가우디의 작품들은 건물이든 조각이든 대부분 직선이 없고 곡선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우디는 생전에 직선은 인간의 선이고 곡선이야말로 신의 선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녔는데요. 실제로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이 곡선이라는 데서 영감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가우디는 곡선에 세밀한 장식을 하기 위해서 타일을 잘게 부셔서 박아 넣는 트렌카디스 기법을 주로 사용했던 거죠. 이 기법 덕분에 가우디는 남들과는 다른 가우디만의 특징이 돋보이는 그런 효과도 얻게 됩니다. 남들이 딱 봤을 때, 아, 이건 가우디가 만든 거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구엘저택 외부에서 볼 수 있는 건 다 보셨고요. 이제 내부를 보시려면 10유로의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나마 이 구엘저택은 나중에 구엘의 후손이 기존 모습 그대로를 보존한다는 걸 전제로 카탈루냐 시에 매각했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 중이라 좀 저렴한 편입니다. 내가 구엘저택, 까사바티오, 까사밀라 이 셋 중에 하나는 들어가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구엘저택을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입장하실 분들을 위해서 다음 영상에서는 내부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